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필성, 서정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상황은 잠시 한눈을 팔면요 뉴스를 쫓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됐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그런 말도 나왔죠. 여러 가지 사건들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는데요. 관련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제 어제 오전 7시부터 펼쳐졌습니다. 선대위 회의가 이제 두 번 있었고 두 번째 회의인 9시 회의 때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27분에 증권거래소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막으로 윤 후보가 알지 못하는 뉴스가 나갔죠. 윤 후보 일정이 중단된다는 발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2시 반에 윤석열 후보가 SNS 직접 메시지로 젊은 층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조금 더 상황이 급박해졌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대로 원내 지도부 사퇴낸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선대위 직책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5시에는요. 김한길 위원장 새정치준비위원회 새시대 준비위원회죠.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일괄 사의를 표명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5시 20분에 발표가 됐고 공지사항이었습니다. 기자들 메시지로 기자들에게 선대위에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6시 30분쯤에죠. 다시 이제 수정이 됩니다. 다시 바로 접어져서 김종인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바로 누가 내가 사퇴한다고 그래 이런 입장을 표명했죠. 자, 이런 여러 사안들의 중심에 윤석열 후보는 없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의 말과 오늘의 말이 조금 다른데요. 선대위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 전격적으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일을 저지르기는 했습니다. 단독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결심을 기다린다. 결국 받아들일 것이다. 아니면 윤 후보가 거부할 수도 있는데 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윤 후보하고 서로 사전 논의 없이 자기의 소신대로 이렇게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아까 타임라인을 보시면서 봤을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윤 후보는 애초에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그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것이 선대위 쇄신이냐 이렇게로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과 윤 후보 사이에 리더십이 극한으로 부딪히는 상황으로 사실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 후보라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윤 후보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이렇게 던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은 결국 윤 후보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윤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김종인 위원장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받아들일지 그래도 안 받으면 어쩌지 두 가지 생각은 이제 공존할 텐데 서정욱 변호사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의 이번 행동 승부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쿠데타로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제 쿠데타죠. 쿠데타. 왜 그러냐면 이게 선대위 개편도 후보하고 이제 패싱하고 본인이 결정한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까 후보는 이제 연기, 내가 써준 대로 모든 메시지 연기만 해라. 이런데 이거는 완전히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만약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봉합이 됐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써준 대로 연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게 김종인 상황론 이런 게 노는데 저는 이래서는 이게 안 되고요. 결국 이번 사태를 이게 봉합하려면 후보 빼고 다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 밑에 사람 좀 바꾼다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황골탈태 쇄신으로 보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당대표도 빨리 이게 물러나고 백의종군,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이게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설림한 조직으로 윤석열 후보 이게 뭐 직계라든지 뜻이 맞는 가장 설림한 조직으로 실무 조직으로 선거를 치러야지 만약에 두 분을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쇄신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보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 선대위 내용에 또 하나 주목되는 인물 이준석 대표의 이 거취 문제인데요. 이 사태에 이 대표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여론도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응답자 전원을 대상으로 좀 봤더니요. 윤석열 후보가 56.7,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31.3%. 전체 응답자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쪽이 더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대상만 살펴보면 이준석 역전됩니다. 결과가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이 훨씬 더 크다. 5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가 글로벌 리서치와 함께 조사를 했고요. 1월 1일부터 2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서준욱 변호사님, 사실 이준석 대표는 지지층 내 그리고 또 당내 여론도 사실 요즘 좋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조금 다르네요. 여론조사는 이제 그 전체 국민 조사는 어차피 이게 진보 계층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 있잖아, 보수. 이쪽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뭐 저도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후보가 정해지면 모든 게 후보가 태양처럼 빛나고 나머지는 이게 다 그림자처럼 후보를 보좌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민주당에게 모든 게 이재명 후보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 있고 뭐 간혹 한 번씩 송영길 대표가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이게 대립되거나 비판하거나 이거 전혀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전부 이게 김종인, 이준석 누구든지 전부 이게 윤석열 후보 잘못된 것만 계속 내부 비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결국은 자기 정치하고 공천권, 자기 정치 미래거든요. 어느 이게 오락프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자기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뭐 자기가 바라는 바다. 이런 이제 그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사태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포용력이나 리더십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분란을 야기했거든요. 한 번 이게 가출해가지고 울산에서 봉합했는데 네. 이번에 조수진 항명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조수진 최고만 징계 해부하든지 정리하면 되지. 그걸 이게 핑계로 본인은 그냥 우리 이게 본인이 전 탈영해버린 거거든요. 전쟁시로 치면 탈영 아닙니까? 대표직에서. 따라서 저는 이제는 이게 그 봉합하려고 해도 봉합해봤자 이게 지지층이 안 돌았습니다. 이제는 정리 외에는 답이 없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런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신데 일단 윤석열 후보가 장고가 길어지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압박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내 여론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윤 후보와 가까운 분들이죠. 김경진 상임공보특보, 이준석 대표가 진짜로 2030 대표하는 거 맞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최근에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인물이죠. 김용난 상임공보특보. 그 전부터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밖에 있는 분이죠. 김용호 전 국회의장까지 아끼더니조차 실망시키고 짜증나게 하고 있다. 사실은 당내 여론은 이준석 후보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이 많이 중론인데 일단 당내 입지 계속 좁아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정권을 혹시 쥐더라도 그런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 힘든 그런 경우의 수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의 최고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상황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이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중요 대선 주자 중에 하나였고, 이제 그쪽 보수 진영에 물론 들어오기 전이긴 하지만 였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 대선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고 가겠습니다. 내 리더십으로라고 호소해가지고 사실 당선이 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됐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 같이 팀을 맞춰서 당을 잘 끌고 가는 그런 대표로서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부딪히는 모습만 계속 보여왔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당에 이렇게 막 선대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내용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리더십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이거를 봉합할 지휘 책임은 결국 이준석 대표한테 있습니다. 당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 점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얘기 나온 것처럼 자기가 2030 쪽에 어느 정도 포션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좀 그쪽을 더 강조하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왔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김종인 그 위원장과 윤 후보 사이에 지금 극한적인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물론 이준석 대표가 이걸 잘 넘겨서 전체적으로 봉합을 하고 나아가서 대선 승리까지 이끌어낸다면 본인에게 큰 기회가 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선대위가 파국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사실상 허수아비가 된다거나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본인 정치 인생에서는 최고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걸 보입니다. 네. 일단은 어제 이맘때쯤에 사실은 국민의힘 선대위 사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어제 이어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김종인 감독 체계를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감독도 맡고 아니면 배우도 함께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아니면 또 그 중간 접점을 또 잡을 수 있겠죠. 두 분께 여쭤봅니다.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할지 김필성 변호사께서 먼저. 사실 오늘 낮에 뭐 단독으로 모 언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손절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직 후속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손절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게 어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고 상황이 답답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어제 좀 너무 과했습니다. 사실 어제 나온 메시지 중에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메시지와 연설문을 내가 보겠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로 떠오르는 게 최순실을 떠올릴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실 최순실이 아시겠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에 연설문을 자기가 했다는 것부터 출발이었는데 그게 지금 그런 메시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저기 지금 윤석열 후보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인터넷 같은 데는 윤석열 후보를 김종인이 꼭두각시처럼 부리려고 한다라는 식의 합성 사진까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은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상황을 자기가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거를 물론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그립을 강하게 잡는다는 말은 본인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립을 강하게 받고 리더십을 잡고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뒷받침해주는 당의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특히 선대위나 당의 사람들을 자기가 잡고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쪽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윤석열 후보를 붙잡고 가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어제 나온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바로 쳐내거나 이렇게 손절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네. 결국은 끝까지 가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본인한테 장기적으로는 더 손해려 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제가 봐서는 결국은 갈라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다 써주고 윤석열이가 연기만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통령 되고 나면 누가 써줄 겁니까? 만약에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게 그때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다 써줄 겁니까? 그런 게 상황 논리고요. 네. 지금 메시지 하나 이게 독자적으로 못 내는 사람을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모든 고독한 최후 결단은 대통령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메시지 하나 결정 하나 할 능력이 안 되니 너는 내가 써주는 대로만 이게 읽어라 연기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아무것도 이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을까요? 저는 이번에
김종인, 이준석하고 타협하거나 특히 김종인 위원 타협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 선거는 보나 마나예요. 이거는 이게 물 건너간 겁니다. 어차피 100점 100패예요. 그럴 바에는 본인의 윤석열 다음으로 본인의 결정으로 한번 소신껏 본인의 의지대로 한번 해보고 절대 저더라도 선거 그게 맞지. 그냥 김종인 위원장한테 믿고 나 연기할 테니까 해보자. 이래가 선거 지면 후회밖에 더 남겠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윤석열 후보가 후보답게 본인에게 그 결단으로 다 정리하고 뭐 성패에 연연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다음으로 승부해라. 그래도 이게 저면 그거는 하늘의 천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용하는 거고 본인의 최대한 이게 철학이나 어떤 가치 이거는 이게 국민들한테 한번 설명하고 절대 저더라도 해야지 무조건 이게 일러 연기만 하면서 나 하겠다 이러면 이게 저는 필패라 봐요. 네,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감독도 하고 배우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감독 겸 배우를 두 가지 동시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선택을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두 분 얘기는 당장은 김종인 위원장과는 결별할 것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외부적으로 완전히 갈라서는 모습으로 하면 그림이 좋지 않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뭐 좀 물러앉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그립을 뭐 좀 상징적인 지위로 물러앉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전면에 나서는 식으로 그렇게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실은 어제 이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이전까지는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자기의 그런 강한 그립 이런 것들을 선대위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제 그게 만약 그 점에서 양쪽에 타협이 있다면 그나마 제일 그림이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것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김종인 위원장도 리더십이 강한 쪽이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네. 또 반면에 윤석열 후보도 잘 알려진 것처럼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이미지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장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누가 가운데서 이렇게 적절히 타협점을 찾아줄 수 있는 중재를 해준다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중재줄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그 당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선거 국민에서는 선대위하고 당은 이제 역할이 중복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원내대표는 뽑아야 돼요. 어차피 이게 계속 입법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당은 원내대표가 비상체제에서 이게 그 당대표 역할로 이끌어가고 이준석 대표는 정리하고 백의종군으로. 그리고 이제 그 선대위는요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나고 결국은 이제 김병준 위원장하고 이수정 있잖아요. 예. 이수정 두 분이 상임이거든요. 이런 이제 그 이수정 김병준 체제로 하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렇게 그 실무 지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김종인 이준석 없어도 그런 대안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 이래 보입니다. 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오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